자기야, 진짜 여기서 밥을 먹자고? 입구부터 순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내 옷에 냄새 배면 세탁비 자기가 줄 거야? 그냥 대역 쓰자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데서 사는 분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를 해? 수준 안 맞게 진짜.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그 못을 망치로 쿵쿵 내려치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서 시장통 바닥에 굴러다니는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돈이 썩어 문드러지게 많으면 뭐합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시궁창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안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제 가게는 아침부터 돼지머리 삶는 냄새로 자욱했습니다. 남들은 비릿하다고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저한테는 이 냄새가 자식을 먹여 살린 생명줄 같은 냄새입니다. 30년입니다. 이 좁아터진 가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을 퍼날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이고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어도 반창고 하나 칭칭 감고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우리 민숙이 안 죽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저는 여자가 아니라 쌈달기 되어야 했고 억척스러운 욕쟁이 할망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10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한테서 나는 돼지 누린내가 역겨워서 못 살겠다더군요.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 거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굶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다치면 언제든 엄마 냄새 맡으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가게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섰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차 문이 열리고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 새끼다. 내 아들 민수가 왔다.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으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보다 훨씬 번듯해지고 귀티가 줄줄 흐르는 내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하고 이름을 부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세월이 야속하게도 아들 얼굴에는 못 보던 주름이 생겼고 눈빛은 예전보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입니다. 핏덩이 때부터 업어 키운 내 새끼를 어미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넓은 등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얀색 원피스에 다이아 목걸이를 한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손으로 코를 막으며 파리 쫓듯이 손을 휘젓는데 그 모습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돼지 비린내, 땀 냄새, 쉰내. 아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냄새가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밥은 먹었니? 겨우 입을 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10년 만에 만난 어미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 통 없다가 나타난 놈이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 눈빛이 미안함 때문이었으면 차라리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 눈치를 보느라 제 어미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의 팔짱을 끼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여기 맞아? 진짜 이런 데서 밥을 먹자고? 아들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돼. 인사만 하고 갈 거야. 인사라니요. 10년 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인사만 하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금방 삶은 고기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게 문지방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거든요. 바닥 좀 봐. 기름때 낀 것 좀 봐. 나 이런 데서 밥 못 먹어. 비위상해서 토할 것 같아. 여자의 목소리는 시장통 소음 속에서도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여자일 겁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하는 터전을 보고 토할 것 같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라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게가 좀 지저분하지? 내가 금방 닦을게. 아니면 저기 앞집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제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강남 빌딩주들이 제 앞에서 벌벌 기는데 제가 이 어린 여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말을 자르더군요. 됐어. 엄마. 그냥 할 말 있어서 왔어. 나 결혼해. 결혼. 그 두 글자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장하다 내 새끼. 기특하다 내 새끼.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이는데 아들이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청첩장이었습니다. 다음 달이야. 강남 호텔에서 해. 근데 엄마는 올 필요 없어.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 필요가 없다니요. 아들 결혼식에 어미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엄마인데.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엄마 꼬라지를 봐. 그 냄새 풍기면서 호텔에 오겠다고.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지혜네 집안 대단한 분들이야.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사돈 맺을 레벨이 아니라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제 어미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레벨이요? 그놈의 레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낡은 몸빼 바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손톱 밑에 낀 때가 문제입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여자가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에서 그쪽 집안 수준 알면 이 결혼 반대예요. 민수 씨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고 계시거든요. 홀어머니의 시장통 국밥집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나중에 용돈이나 좀 챙겨드릴게요. 용돈이라니요. 제가 그깟 돈 몇 푼 받자고 평생을 이렇게 산 줄 아십니까?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주차해 둔 차 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람결에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통이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내 말 들을 거지? 그냥 대역 쓰자니까. 이벤트 업체에 의뢰하면 감쪽같이 해준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들로 섭외해서 부모님 자리에 앉히자고. 저런 분이 앉아있으면 하객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자기 체면도 있고 우리 부모님 체면도 생각해야지.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차피 엄마는 오라고 해도 못 올 거야. 쪽팔려서 어떻게 와. 당신 말대로 할게. 업체 좀 알아봐줘.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역을 쓴답니다. 가짜 부모를 돈 주고 산답니다. 나를 버리고 생판 모르는 남을 부모 자리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제가 낳고 기른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쪽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창피한 존재 숨기고 싶은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쳐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채업을 하면서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봤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팔아먹는 자식, 형제 등쳐먹는 놈들 수없이 봤지만 내 자식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내 입에는 찬밥 덩어리만 넣어가며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진 게 돈뿐인데 그 돈이 있어도 자식 마음 하나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강남의 빌딩이 몇 채인지 저도 가끔 헷갈릴 정도입니다. 20년 전 오빠가 남겨준 땅이 개발되면서 벼락부자가 됐고 그 돈을 미천으로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악랄하게 돈을 뜯어낸 게 아닙니다. 은행 문턱도 못 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엄청난 이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님들 중에서도 제 돈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십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자식이 망가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힘든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때 짠하고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너 고생 안 시키려고 준비해뒀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차라리 제가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으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인륜을 저버린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가짜 부모를 세워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내가 버린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시한 이 국밥집 할망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앞치마는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 전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그 독한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김 실장, 이번 주 내로 내 옷 한 벌 맞춰라. 아주 비싸고 고급진 한복으로. 그리고 강남 호텔 예약 상황 좀 알아봐라. 내 아들놈 결혼식이란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금고에 있는 장부 좀 가져와라. 오랜만에 인사받아야 할 놈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국 닫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해 줄 겁니다. 물론 빈손으로는 안 갈 겁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갈 겁니다. 가짜 부모 앞에서 히히덕거릴 그놈들 얼굴이 사색이 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고요? 고구마 100개를 물 없이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답답함이 뻥 뚫리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날을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아들이 가짜 부모 앞에서 진짜 엄마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국밥 국물이 유난히 짭니다. 제 눈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섞어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객들이 물어보며 그냥 웃으면서 넘기시고요. 특히 사돈댁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입금은 시기 끝나면 바로 해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해달랍니다. 제 아들놈이 생판 남인 연기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바로 해주겠다니 참으로 효자났습니다. 그 돈이면 제 어미 국밥집 바닥 타일이나 좀 갈아주지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심장이 멈춘다는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너무 놀라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심장이 뛰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강남 한복판 으리으리한 호텔 로비 구석에 숨어서 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는데 숨이 쉬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돼지 머리를 삶고 육수를 우려내느라 정신없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과 같은 문서들과 폐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비치 놀이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놀이개가 제 무기가 될 겁니다. 김 실장이 준비해 온 한복을 입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입던 고무줄 바지가 아니라 인간문화재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쪽빛 치마 저고리입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쭈글쭈글한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국밥 끓이는 김에 붉어진 얼굴을 하얀 분으로 덮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었습니다. 평생 화장품 냄새보다 파 냄새, 마늘 냄새가 더 익숙했던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여느 집 귀부인 부럽지 않게 꾸몄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휘황찬란하더군요.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제 옷차림을 보더니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며칠 전 국밥집 아줌마일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비싼 옷을 입으니
허리가 꺾일 듯 굽신거립니다. 참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고 무서운 게 돈의 위력입니다. 식장 입구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업 이름들이 적힌 리본들이 펄럭이더군요. 제 아들이 꽤나 성공하긴 했나 봅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떵떵거리더니 헛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꽃들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접수대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훤칠하니 잘생겼더군요. 제 남편 젊었을 때를 쏙 빼닮아서 순간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렇게 잘난 아들을 낳아놓고 저는 왜 숨어서 훔쳐봐야 합니까? 아들 옆에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그 여자. 며칠 전 제 가게 바닥이 더럽다고 토할 것 같다고 했던 바로 그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오늘은 천사 같은 얼굴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여. 제 시선이 멈춘 곳에는 2명의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발을 곱게 빗어넘긴 남자와 우아한 올림머리를 한 여자. 고급 양복과 한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들이 바로 제 아들이 고용한 가짜 부모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 여자가 내 자리구나. 내가 서 있어야 할 저 자리에 웬 낯선 여자가 서서 내 아들 손을 잡고 있구나. 가짜 엄마는 연기력이 대단했습니다. 아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는 친엄마였습니다. 아들도 그런 가짜 엄마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더군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따뜻한 미소를 돈 주고 산 여자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저 가짜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이 결혼은 가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결국 내 아들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저는 더 우아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 거짓된 연극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우르르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닫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진행 요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식장이 만석이라 입장이 곤란합니다. 초대장은 있으십니까? 저는 말없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의 VVIP 회원권이었습니다. 사실 이 호텔도 제가 투자한 곳 중 하나였으니까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황급히 무전기에 대고 뭐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장 안은 어두웠지만 버질로드 위로 쏟아지는 조명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습니다. 막 신랑 입장이 끝나고 신랑이 단상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지? 신랑 측 친척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제 쪽빛 치마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그 냄새나는 국밥집 할망구가 이런 차림으로 여기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곧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회자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 입장하시는 분은 예정에 없던 분인데요. 하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긴 뭘 기다립니까? 저는 보란 듯이 버질로드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신부 입장을 위해 깔아놓은 하얀 꽃길을 제가 먼저 밟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려와 저를 맞고 싶겠지만 수백 명의 하객이 보고 있으니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때 혼주석에 앉아있던 가짜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남의 결혼식에 들어와요. 나가세요. 돈 받고 연기하는 주제에 제법 당당합니다. 하객들도 저 여자가 미쳤나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려던 며느리 지혜도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미쳤나봐. 경호원 불러요. 경호원. 지혜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걸어갔습니다. 제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봐라, 네가 버린 그 냄새나는 엄마가 왔다.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내 진짜 뿌리가 여기 왔다. 경호원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석 앞줄 VIP 테이블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분은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 목소리에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소리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회사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유통그룹 박 사장도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 회장입니다. 아니, 회장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려던 경호원들이 멈칫하고 삿대질을 하던 가짜 부모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멍하니 저와 최 회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팔을 잡으려던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하객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참 화려하네요.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제 마지막 말에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가짜 부모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단상 위에 있던 아들은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에게는 천리길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들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봅니다. 잘생긴 내 아들. 하지만 겁에 질린 쥐새끼 같은 내 아들.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이크에는 들리지 않게 오직 아들만 들을 수 있게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가짜 엄마가 그렇게 좋더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우아한 엄마가 되어주러 내가 직접 왔다 어떠냐. 이제 좀 내 레벨에 맞는 것 같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감동의 눈물인지 공포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결혼식은 제 아들이 꿈꾸던 완벽한 쇼가 아니라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처절한 참극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저기 있는 가짜 부모는 누구냐? 저 여자가 진짜 엄마냐? 혼란스러운 도가니 속에서 저는 고개를 돌려 사돈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녀의 부모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았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기업 회장들이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저 사돈댁 인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던 더러운 음모를 만천하에 까발려줄 생각을 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팝콘이라도 튀겨오셔야겠습니다. 이 막은 이제부터니까요. 국밥집 욕쟁이 할매가 아니라 강남 큰손 김 회장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김 회장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회장님을. 여기서 다 뵙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저 최가입니다. 회장님 덕분에 목숨 건진 최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좀 앉으시지요. 왜 여기에 서 계십니까?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며 끌어내려던 경호원들의 손이 감전된 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장 안의 공기가 단 1초 만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쏟아지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이 이제는 경악과 두려움으로 변해 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태상건설의 최 회장입니다. TV 뉴스에나 나오던 재벌 회장이 낡은 국밥집 할매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최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던 명성유통 박 사장 그리고 한미금융 이 행장까지 줄줄이 달려 나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양복쟁이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식장 천장을 때립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저도 조금 떨렸습니다. 이 양반들이 제 아들 결혼식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알고 보니 제 며느리가 될 지혜네 집안이 꽤나 발이 넓은 척하며 초청장을 돌렸나 봅니다. 하지만 그 허세가 결국 제 정체를 밝히는 기폭제가 될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중내사내 하더니 이제는 제법 회장 태가 납니다. 제 말 한마디에 최 회장이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다 회장님 은덕 아니겠습니까? 그때 회장님이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신 그 돈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한강 다리 밑에 있었을 겁니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남 사채 시장에서 도깨비 할매 혹은 현금왕으로 불리지만 사실 저를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저를 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서 버림받고 갈 곳 없는 기업가들에게 저는 담보도 보증도 없이 오직 그 사람의 눈빛 하나만 보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돼지국밥 팔아번 푼돈과 오빠가 물려준 유산으로 죽어가는 기업들을 살렸고 그 보답으로 그들은 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머리를 숙인 이 거물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아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입은 떡 벌어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쫓아다니며 굽신거렸던 그 대단한 회장님들이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자기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그 머릿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충격일 겁니다. 민수야, 제가 나직하게 이름을 부르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엄마? 엄마가 어떻게 최 회장님하고 아는 사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립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다마다 최 회장이 내 국밥집에 와서 소주 마시며 울고 간 게 한두 번인 줄 아느냐. 내가 더럽다고 피하던 그 가게에서 최 회장은 재기할 용기를 얻어갔다.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부끄러움과 혼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입니다. 그때 혼주석에 앉아있던 가짜 부모들이 슬금슬금 짐을 챙겨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꼬였다는 걸 직감하고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제 목소리에 가짜 부모의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멈췄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더군요. 가짜 엄마 역할을 하던 여자가 새파랗게 질려 저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남의 귀한 아들 결혼식에 부모 노릇하러 오셨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야지. 왜 도망을 가십니까? 일당은 두둑이 받으셨을 텐데 밥값은 하고 가셔야지요. 제 섯을 퍼런 꾸짖음에 가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대행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다 못해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이 기막힌 상황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부모를 썼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부모를 눈짓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허둥지둥 식장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혼주석은 텅 비었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빈 의자 2개가 참 쓸쓸해 보이더군요. 제가 저기에 앉았어야 했습니다. 곱게 한복 입고 아들의 절을 받으며 눈물 흘렸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창피해하던 이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 너한테 짐이 될까봐 숨어 살았던 게 아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해서. 그래서 굳이 그 좁은 국밥집에서 땀 흘리며 살았다. 그런데 너는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것만 쫓다가 진짜 소중한 걸 시궁창에 버렸구나. 제 말이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제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만치 떨어져서 사태를 관망하던 사돈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혜와 그녀의 부모들입니다. 처음에는 경악하던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저에게 깍듯이 대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부터 그들의 눈빛에 탐욕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돈 어른이라는 작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등장했을 때 경비원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뱀이 먹잇감을 보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미소입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몰라 뵀습니다.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런 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저희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식을 계속 진행해야지요.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사돈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토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꼬리치는 똥파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사돈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짝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쳐냈습니다. 식장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쪽 사돈입니까? 나는 아직 내 아들 장가 보낸다고 허락한 적 없습니다. 제 싸늘한 일갈에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민수 씨랑 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제가 아까는 너무 놀라서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친정 엄마처럼 모실게요. 친정 엄마처럼 모신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그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제 정보망은 청와대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 여자가 친구들과 나눈 통화 내용, 사돈댁이 은밀하게 꾸민 계획들, 제 귀에 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들은 그저 이 여자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냄새나는 국밥집 할매는 싫고 강남 빌딩 가진 시어머니는 좋으냐? 사람 마음이 그렇게 손바다 뒤집듯 바뀌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저는 최 회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회장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전 김 실장이 조사해온 사돈댁의 뒷조사 자료입니다. 이 안에 이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이 낱낱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하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걸 지켜봐 주십시오. 가짜 부모쇼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예비 며느리, 내 아들 돈이 탐나서 내 아들을 꼬드겼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내가 오늘 그 탐욕스러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주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삑하는 소음과 함께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홀로 선 국밥집 할매 아니 회장 김말순의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결혼식은 없습니다. 대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기 결혼을 계획한 아주 파렴치한 가족 이야기 말입니다. 혼인신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혼 서류부터 준비하는 집안은 내 살다 처음 봅니다. 우리 민수 사업권 꿀꺽 삼키고 빈털터리 만들어서 내쫓으려는 그 기가 막힌 계획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사기꾼 양반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처럼 겉은 푸르고 단단해 보이나 속은 붉은 피처럼 시뻘건 것이 있고 밤송이처럼 겉은 가시가 돋쳤으나 속은 알토랑같이 고소한 것이 있습니다. 제 사돈 될 뻔한
이 작자들은 겉은 번지르르한 황금 사과인 줄 알았더니 까보니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썩은 사과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돈의 비리를 터뜨리겠다고 선언하자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돈 어른이라는 작자의 얼굴이 흙빛이 되더군요. 그는 다급하게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하객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내려오세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가 제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VIP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 회장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벽을 치고 막아섰습니다. 덩치 큰 장정들이 버티고 서니 사돈은 옴짝달싹 못하고 헛기침만 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망신이라고요? 진짜 망신이 뭔지 아직 맛도 못 봤으면서 엄살은 심합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조명을 받아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 며느리가 될 뻔한 최지의 양이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돈 어른이 법무사 몰래 작성해 둔 이면 계약서 사본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면 계약서라는 말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민수 씨 저 여자 말 믿지 마.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미친 짓 하는 거야. 지혜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연기 대상감입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지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설마설마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은 거겠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잔인한 진실을 들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김 실장 틀어라. 제가 신호를 보내자 식장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박민수 그 촌놈? 당연히 호구 잡았지. 그 집 엄마가 시장 통해서 국밥 판다고 하더라. 시어머니 자리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냄새나는 노인네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프랜차이즈 지분만 넘겨받으면 돼. 아빠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어. 결혼하고 1년만 버티다가 이혼하면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싹 챙기는 거지. 그 새끼 나한테 껌뻑 죽잖아. 멍청해서 다루기 쉬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식장 안은 그야말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촌놈, 호구 냄새나는 노인네 멍청한 새끼. 지혜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식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더군요. 사돈 내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쥐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끄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랑이 완벽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남자의 얼굴이 저렇게 처참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가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사실이야?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민수 씨 이거 다 오해야. 장난으로 한 말이야. 친구들 앞이라서. 센 척하려고 그냥 해본 말이야. 나 진짜 자기 사랑해. 사랑?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상 마이크를 잡고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지 못하겠냐? 사랑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니까 시궁창 냄새가 난다. 내 아들이 멍청해서 너한테 속은 게 아니다.
너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쳐놓은 그 더러운 거미줄에 걸려든 거다.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그것만큼 큰 죄는 없다. 그리고 사돈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의 사업 망해서 부도 직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사채 빚 막으려고, 내 아들 회사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당신네 빚 갚는 구멍막이로 쓰려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 파산 신청 확실하게 도와드리리다. 내가 강남 바닥에서 돈줄 한 번 죄면 당신들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부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비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비는 절이나 교회 가서 찾으세요. 나는 장사꾼이라 계산이 정확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내 철칙입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 준 상처, 그 값은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그때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느리지만 묵직한 박수 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있던 다른 기업 대표들도 하나둘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사기꾼들을 향한 비난이자 정의를 구현한 저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돈 식구들을 끌어냈습니다. 지혜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질질 끌며 울부짖었고 사돈 내외는 반쯤 실신한 상태로 끌려나갔습니다. 식장 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맛이고 권력의 맛이구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이 난장판이 서글펐습니다. 식장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어미 얼굴을 볼 면목이 없겠지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아들의 모습이 10년 전 집을 나갈 때의 그 철없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아들의 손. 민수야, 가자. 아들이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수업료 비싸게 치렀다고 생각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은 법이다. 내가 가진 돈 보고 덤벼드는 날파리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꼬일 거다. 그때마다 이렇게 당할 거냐? 아들은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객들이 보든 말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돼지 누린내 난다고 도망갔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제품에서 나는 엄마 냄새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 팔자고 어미의 숙명입니다. 아들이 저지른 똥을 치워주는 것도 결국은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내 아들은 평생 저 사기꾼들에게 피를 빨려 먹히며 살았을 테니까요. 썩은 뿌리는 뽑아냈으니 이제 새 흙을 덮어줄 차례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혼자였지만 나갈 때는 둘이었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하객들이 길을 터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제 손을 꽉 쥐더군요. 그 손아귀 힘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것을요.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려한 지옥 같았던 식장을 뒤로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훌쩍거리며 묻더군요. 엄마 이제 어디 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 아닙니다. 배고프다. 가게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 먹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돼지국밥. 아들이 피식 웃더군요. 그래, 엄마가 해주는 국밥 먹고 싶어. 진짜 죽도록 먹고 싶었어. 우리는 최고급 웨딩카 대신 제 낡은 용달차에 올랐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럭 조수석에 턱시도 입은 아들이 앉아있는 꼴이 제법 우스꽝스러웠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왕자님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를 보니 호텔 앞에서 망연자실 써 있는 사돈 식구들이 개미만큼 작게 보였습니다. 쌤통이다, 이놈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다 망신창이가 된 내 아들 마음을 어떻게 기워줄지, 그리고 제가 이토록 돈을 모으면서도 왜 국밥집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국밥 국물보다 진하고 수육보다 야들야들한 우리 모자의 마지막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민수야, 밥 먹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대 많이 넣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라. 세상살이가 아무리 차갑고 매서워도 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다시 살 기운이 나는 법이란다. 여러분은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눈물 섞인 국밥을 먹는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그릇의 국밥을 팔았지만 오늘 제가 퍼담은 이 한 그릇만큼 뜨겁고 귀한 국밥은 없었습니다. 강남 호텔에서 제 낡은 용달차를 타고 한국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럭 엔진 소리만 요란했고 조수석에 앉은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낡은 트럭에 앉아있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을 뿐입니다. 흘러간 옛 노래가 차 안을 채우자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옆집 건어물 가게 김 씨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군요. 아이고, 말순 할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운 옷을 입었어? 어디 잔치 다녀와?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잔치 다녀왔다. 아주 거하고 벅찬 잔치를 치르고 왔다. 속으로만 대답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들이 멈칫하더군요. 10년 전에는 역겹다고 도망쳤던 그 냄새입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 나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 엄마 냄새다. 네가 먹고 자고 큰 냄새다. 저는 비단 한복 위에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들은 엉거주춤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뚝배기를 불에 올리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다진 양념을 한 숟가락 넣고 송송 썬 파를 듬뿍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오소리 감투를 듬뿍 썰어 넣었습니다. 자, 먹어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고 한동안 국밥을 내려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울 텐데도 꿀꺽 삼키더군요. 맛이 어떠냐? 제가 묻자 아들은 대답 대신 밥을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후룩후룩. 국밥 넘어가는 소리가 좁은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 위로 눈물 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냐? 프랜차이즈 1호점 낼 돈 없어서 쩔쩔맬 때 말이다. 그때 익명의 투자자가 나타나서 선뜻거금을 투자해 줬었지? 아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네 회사 부도 위기였을 때 은행 대출 다 막혔는데 갑자기 태상건설에서 네 회사 물류창고 계약해줘서 살아났지? 너는 그게 다 내가 운이 좋고 내 실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다 엄마가 한 거다. 내가 김 실장 시켜서 투자해 주라고 했고 최 회장한테 부탁해서 네 회사 도와주라고 했다. 네가 자존심 강한 놈이라. 엄마 돈은 죽어도 안 받을 거 아니까 몰래 뒤에서 돕게 했다. 아들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그랬다고? 나는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어. 엄마 도움 없이도 보란 듯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괴감과 충격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이 아들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민수야, 세상에 혼자 크는 나무는 없다. 비도 맞고 햇볕도 쬐고 땅 기운도 받아야 크는 법이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도 맞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받쳐주는 흙이 되고 싶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서 떠났을 때도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김 실장 통해서 매일 보고 받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으아앙하고 터져나온 울음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가짜 부모나 세우고 내가 쓰레기야. 내가 불효자야.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턱시도가 제 앞치마에 닿아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습니다. 30년 전 등에 엎여 잠투정하던 그 어린 민수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라. 다 지난 일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돈이 많든 적든 국밥집 아들이든 회장 아들이든 너는 그냥 내 새끼 박민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었지만 가게 안은 훈훈했습니다. 펄펄 끓는 국밥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저는 욕쟁이 할매로 국밥을 말고 있지만 서빙하는 직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입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일을 돕습니다. 턱시도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뚝배기를 나르는 모습이 제법 폼이 납니다. 어이, 박 사장. 저기 3번 테이블에 깍두기 좀 더 갖다 드려. 제가 소리치면 아들은 네 사장님 하고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손님들은 저 잘생긴 총각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아들이지. 아주 귀하고 잘난 내 아들. 그러면 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맑습니다. 돈독이 올랐던 예전에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며느리요? 그 사기꾼 지방관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해서 아주 탈탈 털어버렸지요. 아들은 당분간 결혼 생각은 없답니다. 그냥 엄마랑 국밥 팔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겠답니다. 저야 좋지요.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으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사채업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악착같이 돈을 쫓지는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순 장학재단.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실패해서 갈 곳 없는 사업가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돈이라는 게 똥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 못을 뺀 자리에 꽃을 심는 게 부모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모진 말 내뱉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너무 늦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십시오.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밥 한 숟가락에 미움도 녹고 서러움도 녹아내릴 겁니다. 마치 이 뜨거운 국밥 국물처럼 말입니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아들놈이 영화 보여준다고 난리네요. 팝콘인지 뭔지 튀밥 같은 거 먹으러 가잡니다. 행복이 별거 있겠습니까?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 내 새끼랑 웃으며 사는 거,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시장 욕쟁이 할매 아니 김말순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십니까? 속이 확 풀리실 겁니다.